빵은 내 인생이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 김영모. 천연 발효빵을 개발해 한국 빵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평생을 빵과 함께 살아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제과 명장의 자리까지 오른 김영모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와 같다. 정직한 빵만이 좋은 빵이며 정직한 사람만이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삶의 철학을 강조하는 김영모 명장. 대한민국 명장회 명예회장을 맡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명장인 행복한 제빵왕 김영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어떤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하면 따르는 이들이 생기고 30년을 하면 자기를 앞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제과 제빵업계에서 일가를 이루고 천년 기업을 꿈꾸는 진정한 제빵왕 김영모 대표.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곳이 대한민국 명장 김영모 아카데미인데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이제 저희 명장 아카데미로서요. 제가 부분에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는 어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일학습 근로자들이 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예. 또 재직자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과정은 어느 정도 되나요? 2년제입니다. 2년 과정이고. 예.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여기에서 이론 교육과 기초 훈련을 교육받고요. 나머지 3일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그 생산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하자면 학습 근로네요. 예, 학습 근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카데미를 졸업하면 그러면 대부분 다 취업이 되나요? 예, 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에서 저희 과자점에 취업이 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 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겸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일만 하면은 이론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과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 훈련과 또 현장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노하우까지 같이 배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기준이 어때요? 까다롭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32명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성원으로 보면은 정규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습 근로자가 약 30%, 그다음에 한 30%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 30%고요. 또 한 30%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나머지 10%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유학 갔다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듣고 들어와서 입학을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일, 학습 병행제를 통해 기술 대물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김영모 아카데미. 자격증 획득과 동시에 장기 현장 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이곳 경쟁률은 평균 5대1. 학습 근로자 모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2년간 2,400시간의 이론과 실기 훈련을 한다. CEO신데도 빵을 직접 구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후배들한테 이렇게 맡겨도 되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명장이거든요. 제과 명장 1호시죠? 제과 명장 1호는 아니고요. 기능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부분의 1호입니다. 제과 명장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좋은 빵을 만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지식, 여러 현장에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명장에 빵을 안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 빵 굽는 CEO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명장들의 그 비기랄까 비전은 네. 가게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네. 사실은 남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데 네. 20권씩이나 책을 내면서 그 여러 가지 제빵 노하우를 네.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데 그렇게 공개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첫 번째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한국 제과의 발전, 공동의 발전이 결국 그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장기 근속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하우라고 이렇게 감추고 있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또 자꾸 저희들이 오픈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한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 돌고 돌면서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또 저희들한테 돌아올 때는 또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그 책을 내서 공개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빵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 지금 40년 동안 제과 제빵 분야에서 종사하셔서 네. 지금 이제 명장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네. 이제 지금쯤 되시면 네. 빵을 보기만 해도 아, 저 빵은 잘 됐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예. 시각적으로나 이렇게 그 구워 나온 상태만 봐도 이제 빵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발효가 많이 됐다, 아니면 덜 됐다 이런 또는 뭔가 소금이 안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을 짐작으로 거의 알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색깔만 봐도 압니다. 네. 빵의 달인 김영모. 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영모는 제과 제빵 분야에 목숨을 걸고 가장 좋은 빵을 만들겠다는 진실된 목표, 간인한 의지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왔다. 지금 이제 서울 강남에서만 5개의 매장을 직영하고 네. 연 매출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리는 데는 무슨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리 명장님이 만든 빵에는 특별한 맛의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제가 그 창업을 처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뢰를 쌓게 됐던 거는 빵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완벽하다라는 제품만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저희 직원들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도 상당히 트러블도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왔고요. 또 저희 그 과자점이 쉬지 않고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첨가물들을 여기에 대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최초부터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발효법이라고 해서 효모종을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연 발효인가요? 예. 그 이제 일반적으로 뭐 천연 발효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산균 발효종을 여서 빵을 만들면은 이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생목이 오른다든지 또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빵을 드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다른 데 빵을 드시다가 또 못 드시고 저희 집에 다시 찾아오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빵을 만드는 모토가 정직한 빵을 만드는 것이 모토다. 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빵은 이제 폐기하고 네. 완벽한 빵만 네. 이제 결국 진열을 하시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 뭐 네. 경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제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경영을 배운 거는 없습니다. 네. 마케팅을 배운 적도 없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살아온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걸 학습을 이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항상 제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 나갔고요. 이제 제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하면은 바로 접목시켜서 실천하는 게 아주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장점이네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아주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외모를 보니까 영화배우 안소니 퀸 같으시기도 하고 상당히 출중한 외모신데 제빵업계는 어떻게 처음 발을 들여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살아온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변호사님하고 한 3일은 밤낮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이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그 갓난 아이 때 저희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고아 아닌 고아로 이렇게 계속 작은 집 또 뭐 이모집, 외갓집 이렇게 얹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 가난했었어요. 또 아버지가 그때는 실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초등학교 앞에 조그마한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는 윈도에다가 이렇게 쑥쑥 싸놨습니다. 그래서 뭐 사 먹을 돈은 없으니까 밖에서 바라보면서 항상 그 빵 맛을 생각하면서 허기를 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모를 그때 처음 만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는데 어머니를 만나는 첫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모든 게 정말 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어머니도 재혼하신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혼했으니까. 재혼하실 때 아들이 둘이었는데 형만 데려갔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말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뒷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좀 요즘 초등학교 5학년하고 달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물론 돈도 벌고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해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겠다 해서 가출했던 게 그때 막상 나왔지만 오갈 데가 없어서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빵집에서 허기를 메꿨던 생각으로 허기를 메꿨던 그런 기억 때문에 또 먹고 자는 곳이 필요했었어요. 제과점은 먹고 이제 숙식이 제공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제과점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다녀가지고 제과점에 취업을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제빵에 입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이모네 집에 가서 있을 때 예. 어머니 집 주변에 예. 그때는 원래 지금의 김병모라는 이름도 예, 아닙니다. 예, 원래 이름은 예, 김병모입니다. 김병모. 예. 그런 이름을 또 왜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집에 가까운 데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형 이름하고 비슷하면은 형 이름하고 비슷하면은 또 알려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 영모라고 바꿨고요. 개명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2003년도에 대한제과협회 회장에 이제 제가 그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법인의 회장이 됐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려고 보니까 본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난리가 나서 뭐 회장이 갑자기 바뀌었냐 이렇게 돼서 개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자신의 본명조차 쓰기 어려웠던 불우한 어린 시절. 그러나 김영모는 결핍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당히 자신이 선택한 이름 3글자 김영모를 내건 제과 제빵기업의 대표로 우뚝 섰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군에 입대를 하셨겠네요. 네. 군대 안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책을 한 권 읽게 됩니다. 근데 책이 뭐 군대 생활 요즘은 안 그럴 줄 몰라도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책도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표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조그마한 한 단락이 있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꿈을 다시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아니다. 그동안에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3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개선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은 이제 달려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이렇게 군대에서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군대에서 술, 담배도 그때 끊었어요. 군대에서요. 그 구조를 보고 바로 끊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CEO신데 처음 창업할 때는 어떠셨어요? 저희들 직원 전부 총 해봤자 3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생산을 담당을 했고 저희 아내가 판매를 담당을 했습니다. 모두 빚을 내서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참 많았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능인으로서의 어떤 분명히 제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왔고요. 그러는 중에도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 생기고 이러는 중에 굉장히 그 제품이 잘못돼서 잘못된 제품들이 판매돼 가지고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이 참 많았었죠. 고비고비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 명장 제과부문 이제 1호 아까 기능 명장이라고 하셨나요? 기능 한국인입니다. 기능 한국인. 예. 기능 한국인 그것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기능 한국인은 기술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하나의 이제 그 최고 숙련 기술인에게 호칭해주는 것을 기능 한국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장이 되시는데 어떤 기술이 가장 기여했나요? 뭐 어떤 기술 때문에 명장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유산균 발효법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있으면서 재료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처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들을 많이 하게 했고요. 그런 어떤 특허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장이라고 하면은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기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제과제빵 분야에 어떤 역할들을 해왔느냐, 또 어떤 그런 발전에 기여해 왔느냐, 이런 공로들을 많이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빵업계에서 이제 제빵사가 된다거나 이런 명장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나요? 제가 뭐 제빵에 대한 특별한 자질보다는요,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손끝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능인이 아니거든요. 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끝에 그 기술을 익히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자기 직업에 대한 그 사명감과 신념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련 기술이란 산에 오르는 일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오르다가 중간에 내려가 버리면 결국 다른 산을 다시 올라야 한다. 반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이렇게 이제 훌륭하고 맛있고 풍미 있는 그런 빵들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이거를 5개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으니까 이 빵 맛을 널리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맛보게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라 하면은 상대적으로 돈은 빨리 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이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꿈을 천년 기업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천년 기업을 꿈을 꾸고 있는데 돈보다는 이 영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갖게 됐고요. 그렇게 유지를 해 가려면은 그 점포 수는 적지만 강한 또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데 더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 명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이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애는 호텔 경영을 공부를 해서 서비스적으로 그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또 제가 기술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저희 아내는 이런 포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또 맡고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내년이면은 아마 프랑스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영은 지금 뭐 일부가 지금 큰 아이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꿈꿔왔던 거는 또 제가 또 대한민국 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카데미에 충실해서 호진 양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그리고 네. 또 시청자분들한테 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어떤 네. 책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안에 써 있어서 그 책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뭐 축구 선수든 예능이든 기술인이든 모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정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그 숙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창업은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창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런 도전 정신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개척자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본다면은 젊은이들에게 좀 정말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꼭 도전을 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매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기능 한국인 제과부문 제1호, 대한민국 제과 명장이며 대한민국 명장회 명예회장인 김형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곧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김형모 제과 명장. 그가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는 전문성, 다양한 기술 습득, 그리고 인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제과 제빵 기술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업인들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일과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명장 중의 명장 김형모 대표의 기업이 천년을 이어가는 세계적 명성의 장수기업으로 길이 남게 되길 기대합니다.